이번 영상에서는 황철수님의 극적인 외모 변화, 호르몬적이나 식단 측면에서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느 정도의 큰 손실이 일어났는지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철수님의 얼굴 변화만 봐도 되게 큰 변화가 있죠. 전반적으로 얼굴이 좀 동그래졌고 체지방이 엄청 많이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냥 단순히 체지방으로 설명하기에는 얼굴이 되게 부어있고 좀 빵빵해 보입니다. 얼굴이 마치 달덩이처럼 부어있다 해서 이걸 문페이스라고도 하거든요. 문페이스는 에스트로겐이 과다 생성됐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크릿 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에스트로겐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매우 낮을 때와 에스트로겐이 매우 높을 때 둘 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두 상황에서의 부작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에스트로겐이 너무 낮을 때는 좀 강박적인 생각, 관절 통증, 탈수 증상, 그리고 DHT 레이지라 해서 DHT라는 호르몬 때문에 되게 공격적이고 항상 화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으면, 너무 높으면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몸이 전반적으로 많이 붓습니다. 수분 저류가 일어나고, 또 문페이스가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데 얼굴이 정말 빵빵하게 붓고 마치 달덩이처럼 붓는다고 해서 고에스트로겐 부작용으로 문페이스가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얼굴에 피지 생성이 증가하고 단 걸 되게 찾게 되고 혈압이 좀 오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철수님의 붓기와 또 문페이스는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왜 많이 생겼냐? 저희가 남성 호르몬을 몸에 주입했을 때 아로마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남성 호르몬의 일부가 여성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아로마테이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라디올로 바꾸고 엔드로스틴디온을 에스트론으로 바꾸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했을 때 이게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니까 여성 호르몬의 농도를 좀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 아로마테이즈 억제제를 또 따로 투여합니다. AI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이클을 돌릴 때 남성 호르몬과 같이 이 AI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를 같이 투여해야 에스트로겐 농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호르몬을 그만 투여하면, AI를 그만 투여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에스트로겐이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높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이 몸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제가 AI를 볼 때 수이사이덜 AI와 넌 수이사이덜 혹은 바인딩 AI를 구분해야 합니다. 앞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아로마테이즈가 있다고 했죠. 이 아로마테이즈를 억제하는 게 AI인데, 이 AI는 저희가 가역적인 AI와 좀 비가역적인 AI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역적 AI, 즉 넌 수이사이덜 혹은 바인딩 AI는 에스트로겐 자체에 결합을 해서 그 에스트로겐이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 에스트로겐이 계속 많이 쌓이는데 이 바인딩 AI를 투여해서 이 에스트로겐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AI를 그만 투여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에스트로겐이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이 에스트로겐 리바운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이 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힘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에스트로겐 부작용들이 정말 많이 경험되기도 하고 기분도 정말 안 좋고 전반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수이사이덜 AI, 이 좀 비가역적인 AI를 사용하면 그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아로마테이즈 효소 자체를 좀 파괴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효소 자체를 좀 망가뜨리고 파괴했기 때문에 AI를 그만 투여한다 하더라도 이 리바운드가 관찰되지 않고 그동안 에스트로겐이 쌓여있다가 갑자기 방출되는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인딩 AI, 즉 가역적인 AI는 아리미덱스, 레트로졸 같은 약물이 있고, 아로마신이 이제 수이사이덜 AI로 비가역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게 뉴 제너레이션 AI여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이 아리미덱스나 레트로졸 같이 에스트로겐을 단순히 잡아놓고 있는 그런 넌 수이사이덜 혹은 바인딩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할 때는 AI를 투여해서 에스트로겐을 좀 잡아놓았다가 더 이상 약물을 투여하지 못해 AI가 그만 투여되면 갑자기 이제 리바운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에스트로겐이 한꺼번에 방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황철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좀 빵빵해졌고 전반적으로 좀 체지방이 붙은 듯한 좀 부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뭔가 단순히 살이 쪘다라고 설명하기 좀 애매한 게, 황철수님 덩치도 어마어마하시고 기초대사량도 엄청나신데 거기 들어가 계실 때 칼로리 잉여 상태에 계속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드시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살이 엄청 많이 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몸이 부었고 좀 붓기, 문페이스가 단순히 그냥 살이 많이 쪘다, 체지방이 올랐다 보다는 좀 더 타당한 설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손실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우선 어떤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반감기가 다르기 때문에 투여를 중단했을 때 근손실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다 다릅니다. 자,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황철수님께서 현재 사용하는 약물을 유튜브에 좀 공개하셨는데, 테스토스테론 1cc와 단백동화제 1cc를 주 2회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약간 지금 레리 휠스랑 비슷하죠. 레리 휠스도 지금 많은 양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근육 유지용으로 남성 호르몬과 단백동화제 하나 이렇게 조금 소량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량의 약물로 이런 몸을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엄청나게 좀 더 빡세고 좀 강한 이제 소스들을 사용하면서 근육을 만들었고,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근육을 붙인다기보다는 그때까지 만들어온 근육을 유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단순히 테스토스테론과 단백동화제 하나 1cc씩 일주일에 2번 정도 주사해서 유지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뭐 1cc가 250mg이라고 하면 아마 테스토스테론과 단백동화제 한 500mg씩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테스토스테론도 종류가 되게 많죠. 뭐 프로피오네이트도 있고 에난테이트도 있고 사이피오네이트도 있는데, 근데 주 2회 주사한다 하셨으니까 가장 흔한 사이피오네이트 혹은 에난테이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는 반감기가 정말 짧아서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 계속 주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사이피오네이트나 에난테이트는 주 2회, 어쩔 때는 주 1회까지도 주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더 기니까요. 그리고 단백동화제 같은 경우에는 뭐 데카를 쓸 수도 있고 트렘볼론을 쓸 수도 있는데, 트렘볼론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엄청 좋지만 성격이 정말 엄청 공격적으로 변하고 전반적으로 몸을 되게 빠르게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레리 휠스나 뭐 크리스 범스테드도 옛날에 트렘볼론을 좀 썼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근육도 잘 붙고 운동 퍼포먼스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했지만 그냥 인생이 너무 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화나 있고 공격적이고, 어떤 보디빌더들은 트렘볼론을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 땀 냄새 자체가 너무 심해서 그 기간 동안 입었던 옷을 다 버렸다고 하는 보디빌더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몸에게 되게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컴파운드인데, 저는 물론 잘 모릅니다. 황철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는데, 제 생각에 지금 막 근육을 엄청 늘리려고 하는 기간은 지났고 좀 유지 단계에 있으신 것 같으니까 트렘볼론보다는 이제 데카두라볼린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데카두라볼린도 반감기간 6에서 12일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혈중 농도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투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에난테이트나 사이피오네이트 플러스 데카두라볼린을 사용한다 했을 때, 이제 약물을 투여 중단하고 나서 반감기간 3번 정도 반복되면 한 3주 정도 되면 사실상 거의 약물이 몸에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때 이제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날 것인데, 이게 본격적인 근 손실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수분과 글리코겐이 근육에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 아나볼릭 호르몬의 기능 중 하나가 물과 글리코겐을 근육에 아주 많이 쌓아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여를 중단하고 이들이 몸에서 나가면 근육이 더 이상 물과 글리코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를 다 배출하니까 초반 일주일에는 정말 급격한 체중 감소가 보였을 것이고, 한 일주일 2주 3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빠른 근 손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뉴스 기사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아주 빠른 체중 감소, 빠르게 23kg 감소했다고 하죠. 실제로 이제 이런 소스를 사용하다가 그만두면 근육이 정말 빠르게 빠집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둬도 근육이 빠르게 빠지는데, 약물은 훨씬 더 효과가 빠릅니다. 이 약물 자체가 근단백질 합성을 엄청 촉진하고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는데, 그 약물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근육은 빠지겠죠. 실제로 뭐 연예인 예시를 봐도 토니 맨드리치, 유명한 NFL 선수라고 하는데, 약물 검사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잠깐 중단했더니 엄청나게 빠르게 20파운드 이상 체중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다 근육이겠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은퇴하고 이제 용량을 많이 줄이니까 20파운드 30파운드 이상의 근육을 잃었고, 또 도리안 예이츠도 있습니다. 도리안 예이츠는 약물을 거의 다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믿기 힘들 정도의 사이즈가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운동을 한다면 근육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머슬 메모리라는 것이 있는데, 약물을 투여하면서 근육을 많이 키우면 근육만 크는 게 아니라 그 근육 안에 있는 근핵도 같이 개수가 늘어나는데, 저희 근육을 구성하는 근단백질을 만드는 게 이 핵입니다. 핵에서 전사 번역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근단백질이 합성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물을 써서 근육이 많이 커졌다. 근육이 많이 커졌을 때 근핵 자체 개수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운동을 하고 또 약물을 투여하시면 그 원래 근육량으로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생쥐에게 남성 호르몬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단 2주 만에 근육량이 77% 증가했는데, 남성 호르몬 투여를 중단하니까 3주 만에 다시 원상복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성 호르몬을 통해서 얻은 근육량이 3주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황철수님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극적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정 근육량을 더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근육을 잃기 더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얻은 근육이면 더 빨리 빠지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육이면 그만큼 잃기 어렵습니다. 생쥐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단기간으로 근육을 얻었고, 또 바로 그냥 남성 호르몬이 없어져서 당연히 3주 만에 다 빠졌겠지만, 황철수님의 경우 꽤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이 많은 근육량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극적으로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백질 섭취도 잘 안 되고 약물도 투여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운동도 못했기 때문에 아주 빠른 근 손실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단기간으로 들어가신 지 몇 달도 안 돼서 23kg 이상이라는 아주 빠른 근 손실이 관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를 중단한 시점에서 황철수님의 몸에서는 이제 제대로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음성 피드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그렇게 많이 주입을 하면 몸은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중단하겠죠. 근데 다시 이제 몸이 정신을 차리고 자연적인 남성 호르몬 생성을 다시 재개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남성 호르몬이 엄청 낮아져 있고 여성 호르몬은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디빌더들은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PCT를 제대로 돌려서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황철수님의 경우 그런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계셨을 때 제대로 된 PCT를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호르몬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3달부터 이제 몸이 좀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음성 피드백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완전히 거의 0 상태로 수렴해 있는데 그래도 몸이 한 3달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연적인 남성 호르몬 생성을 재개한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일어났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 6개월 동안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자연적인 남성 호르몬 생성은 좀 재개되었을 것입니다. 완벽히 원래만큼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한두 달 정도는 진짜 몸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최근 사진들을 보면 정말 많이 변해 있죠. 단순히 살이 쪘다기보다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에스트로겐으로 겪는 부작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운동하시고 또 소스도 투여하신다면 꽤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운동 경험도 되게 많으시고 다시 헬스장 가시고 또 식단도 하시고 소스도 투입하시면 되게 빠른 시일 내로 원래 근육량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 이 영상은 절대 약물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그냥 재미로 생각하시거나 뭐 교육적인 컨텐츠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적이라 하는 게 낫겠네요. 교육적인 컨텐츠입니다. 교육적인 영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황철수님의 좀 신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물고기를 잡는 방법 시리즈는 최근 20년 동안 쌓인 스포츠 과학 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제작된 100% 근거 기반 보디빌딩 가이드입니다. 30개의 강의, 630페이지의 전자책, 실물 자료와 각종 루틴 엑셀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강도, 볼륨, 주기, 피로관리, 주기화, 볼륨 사이클링, 저항 프로파일과 스트렝스 커브 등 보디빌딩의 전체를 아우릅니다. 또 새로운 연구가 나올 때마다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개정판을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평생 최신 과학적 근거로 증명된 운동 방식을 계속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소개 글과 후기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